나노플라스틱이 지닌 정전기적 전하는 배아 조직에서 특히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배아 발달 과정에서는 아주 미세한 교란조차도 발달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노플라스틱은 아이의 신체가 형성되는 가장 초기 단계부터 이미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 의료계에서는 선천성 기형의 증가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연구진은 중국에서 선천성 기형 발생률이 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신생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선천성 기형 중 하나는 복병열입니다. 이는 복부 전벽에 결손이 생겨 장이나 다른 장기가 복강 밖으로 돌출되는 질환입니다. 지난 30년간 이 질환의 발생률은 크게 증가했으며 미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12년 사이 복병열 발생률은 지역에 따라 68%에서 263%까지 증가했습니다. 또한 남아의 요도 계구부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형성되는 요도 하혈증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동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해당 질환의 발생률이 약 17%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선천성 심장기형, 다운 증후군, 기타 발달 이상 사례 역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생 이후 아동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및 나노플라스틱의 영향. 출생 이후에도 어린이들은 지속적으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 입자에 노출됩니다. 플라스틱 젖병, 식품 포장재, 장난감은 모두 오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아기용 젖병을 흔들 경우 리터당 최대 1,60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 사용과 살균 과정은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그 결과 영유아는 매일 수백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과 수조개에 달하는 나노플라스틱에 노출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인간의 모유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아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원 중 하나인 모유 샘플의 약 40%에서 유해한 플라스틱 미세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체중 대비 대사율과 호흡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오염 수준에서도 더 많은 공기, 물, 식품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체중 단위당 흡수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성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신체 방어 장벽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입자는 조직 내부로 더 쉽게 침투하고 더 높은 농도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는 사골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구조적 틈이 더 넓으며 이로 인해 플라스틱 입자가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직접 이동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플라스틱은 침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은 주로 어린이들입니다. 많은 주목을 받으며 널리 인용된 저희 연구 논문에서는 이 아이들을 사이보그 베이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유기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플라스틱과 같은 무기물질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체구가 작고 뇌의 크기도 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체내 플라스틱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지만 플라스틱이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 입자가 지닌 정전기적 전하와 비스페놀, 프탈레이트와 같은 화학 물질의 존재로 인해 어린이의 내분비계와 생식계는 특히 취약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생식기관의 형성과 발달을 교란하여 향후 불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과학적 예측에 따르면 2045년경 인류는 광범위한 불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2020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사실들은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에 대한 어린이의 노출이 초래할 수 있는 참혹한 결과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조차 않았습니다. 라구사 교수가 표현했듯이 아이들은 이미 사이보그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서야 이 현실의 규모를 인식하기 시작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차 자신의 자녀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이미 현재의 생명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면역계 또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아기 면역계는 아직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학습 과정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경우 이러한 과정이 교란되어 알레르기, 습진, 식품 불내증, 나아가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장기적인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세포 프로그래밍의 변화는 질병의 토대를 형성하며 그 결과는 성인이 되었을 때, 즉 40세나 50세 무렵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질환들은 현재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전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감염성 질환, 즉 비만,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의 뇌는 생후 초기 몇 년 동안 특히 취약합니다. 이 시기는 신경계가 급속히 발달하며 뉴런이 형성되고 복잡한 신경 연결망이 구축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전기적 전하를 지닌 나노플라스틱은 염증을 유발하고 미성숙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며 이러한 발달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정서적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불안장애, 학습 곤란, 공격성 증가 등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노출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생과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손상을 고려할 때 과학계는 자폐증의 급격한 증가와 미세 나노 플라스틱의 연관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수정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태아 발달 전 기간과 출생 이후에도 그 영향을 지속합니다. 이미 논의된 질환들만이 어린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전부는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생후 1년 미만 영아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던 아기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모든 검사 이후에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극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영아 돌연사 사례가 12% 증가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및 나노 플라스틱과 영아 돌연사 증후군. 나노 플라스틱은 침투하는 모든 조직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출생 이전부터 신경 연결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호흡과 심장 기능을 조절하는 태아대의 영역도 포함됩니다. 출생 이후에도 정전화를 띤 나노 플라스틱의 손상 효과는 지속됩니다. 영아의 신경계는 여전히 발달 과정에 있으며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호 전달에서의 사소한 교란만으로도 호흡 정지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한 영아에게서 흔히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면 영향을 받은 세포는 에너지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이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복제수를 증가시키고 미토콘드리아의 개체수를 확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한 아동의 대뇌 피질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이는 해당 수치가 영아 돌연사 증후군 사례에서 생체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에 대한 노출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발생뿐만 아니라 조기 영아 사망에 기여하는 다양한 병리 현상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은 물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질병과 사망의 진정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현대적 진단 장비가 아직 모든 곳에 보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노 플라스틱이 다수의 질병 발생에 기여하며 그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은 높은 신뢰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정밀한 사후 검사가 이루어진 사례들에서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은 장기와 조직에서 상당량의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입자를 정확히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뇌 조직, 죽상 경화성 플라크, 악성 종양, 그리고 기타 병리적 형성물에서 그러한 입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플라스틱 입자의 존재를 조사하는 연구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많은 실험실이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을 신뢰성 있게 검출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사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입자들이 질병의 발생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의료 보고서에는 익숙한 진단명이 계속해서 기록되지만 그 이면에는 간과된 요인, 즉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이 부분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위기이며 그 위협이 오랫동안 내부에서 조용히 작동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매일, 다시 말해 매년이나 매달이 아니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주변의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끊임없이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되며 이러한 입자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그리고 호흡하는 공기를 통해 결국 우리 몸속으로 유입됩니다. 이는 매 끼니마다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막대한 양의 나노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와 파괴적인 작용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세포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더욱 경고할 만한 점은 오늘날 이미 해양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의 양이 인간을 포함한 전체 생물권을 최소 3번 이상 파괴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위협에 대해 듣게 되면 우리의 본능은 그로부터 도망치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거나 더 나아가 가족을 데리고 지구 어딘가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과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해결책 모색. 배제구역.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플라스틱은 그 환경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이제 지구상의 모든 구석에 침투했지만 그 분포는 결코 균일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플라스틱 입자가 특히 높은 농도로 축적되며 그 현상은 바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매년 약 1,1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됩니다. 이는 전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에펠탑 하나가 매 8시간마다 바다로 떨어지는 것과 같으며 연간으로는 약 1,000개의 에펠탑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처음에 이러한 탑은 병, 비닐봉지, 어망 등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로 구성되어